못하신 분 없으실? 자,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래스 하나만 만들게요. 모디파이어 밑에서 오른쪽 클릭, 뉴, 그리고 클래스. 여기서는 액세스 테스트, 접근 테스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테스트. 접근 테스트 이렇게 하고요. 피니쉬. 변수를 4개를 선언을 해볼게요. 자, 필드를 선언을 할 건데요. 필드를 선언을 할 건데 전부 다 인티저로 선언할 건데 첫 번째는 private을 붙여서 int라고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rivate field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int라고 할게요. 우리가 그동안 선언해 왔던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int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이고 변수를 선언했었죠. 지금까지는. 네. 여기는 패키지 필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필드. 그 다음에는 protected int, protected fiel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ublic 붙이고요. int public fiel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수식한다라는 건 뭐예요? 꾸며준다는 얘기죠. 꾸며준다. 무엇을 꾸며주는 거냐면 public 공공에 노출된 혹은 공공에 공개된 대중에게 누구에게나 공개된 인티저 이렇게 수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디파이어란 얘기예요. 모디파이어. 누구에게나 공개된 인티저. 뒤에 있는 변수를 수식을 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변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protected, 보호된 인티저. 이런 뜻이에요. 보호된 인티저.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는 수식어가 없죠. 그래서 제가 패키지에서는 괄호로 썼던 거예요. 패키지라고 하는 모디파이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디파이어를 붙이지 않는 경우. 모디파이어를 붙이지 않는 경우가 패키지 레벨의 접근 권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키지 레벨의 접근 권한. 자, 그 다음에 private. private은 사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나만 쓸 수 있는 인티저 이런 뜻이에요. 나만 쓸 수 있는 인티저. 이해되시죠? 네. 자, 이렇게 했고요.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메서드를 일단은 퍼블릭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리턴 타입은 void print all fields 이렇게 할까요? 모든 필드들을 프린트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프라이빗 변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엇이라고 출력하시면 되냐면 private field라고 출력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4개, 출력문 4개 쓰세요. 출력문 4개. 이번엔 패키지라고 하시고요. 여기서는 패키지 field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protected 쓰시고 여기는 protected field 이렇게 쓰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ublic 이렇게 할게요.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네, 그냥 출력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코드가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클래스가 어려운 것도 없고요. 그냥 int 타입의 변수 4개를 선언했는데 그 int 타입의 변수를 하나는 private이라고 수식을 했고 하나는 아무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고요. 하나는 protected라고 다른 하나는 public이라고 붙였어요. 이 4개의 변수들은 4개의 멤버 변수들은요.
네 개의 멤버 변수들은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라면, 같은 멤버들이라면, 그죠? 같은 이름으로 묶여있는 멤버들이라면 언제든지 얘네들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예, 그게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나만 쓸 수 있는 거든 아니면 공공에게 그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이든 누구에게나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이든 어찌됐든 나는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죠. 컴파일 에러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보기만 하세요. 제가 여기서 뭔가를 출력하려고 하는데 field 이렇게 저게 따로 있군요. 나와라. 뭔가를 보여주면 좋을 텐데. 네. 이렇게 하면 되는군요. 네. 저희는 프라이빗 변수, 패키지 변수, 프로텍티드 변수, 퍼블릭 변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뭔가를 출력하려고 해서 마침 전부 다 P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P라고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 거예요. 목록이 무엇이 있는지 P, 컨트롤 스페이스 이렇게 했는데 자, 변수들의 그 아이콘 모양들을 보세요. 변수들의 아이콘 모양을 보시면 다 달라요. 그쵸? 다 다르죠. 우선 빨간색 네모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는 녀석은 빨간색 네모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세모 그거는 패키지.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마른 모 프로텍티드. 그리고 이거는 동그라미라고 봐야 되나요? 작은 동그라미 초록색 이거는 퍼블릭. 그러니까 이 아이콘들의 모양과 색깔을 보면 얘네가 프라이빗인지 패키지인지 프로텍티드인지 퍼블릭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메서드가 전부 초록색이죠, 지금. 그죠? 지금 여기는 클래스군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은 퍼블릭인 거예요. 그게 메서드든 변수든. 지금부터는 아마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런 거를 보시면 그 이클립스가 이런 걸 알려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그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같은 클래스 내부에서는 그 모든 멤버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접근이든 상관없이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상관없이 모든 멤버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같은 클래스 내부에서는. 이거는 변수만이 아니에요. 변수만 그런 게 아니라 메서드도 마찬가지예요. 메서드도 프라이빗 붙일 수 있고 퍼블릭 붙일 수 있는데 다른 메서드 안에서 프라이빗 메서드 가져다가 쓸 수 있고 퍼블릭 메서드 가져다가 쓸 수 있어요. 왜? 같은 멤버니까. 그 개념이에요. 그 개념. 자, 이제는 다시 메인으로 갈게요. 자, 이제 메인으로 가서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access main이라고 하는 거를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access 테스트 이렇게 만들었죠. 클래스를요. access 테스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 볼게요. 우리가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 변수나 메서드를 이용하려면 일단 객체를 먼저 메모리에다가 만들어 놔야죠. 그래야 변수든 뭐든 사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변수 선언은 액세스 테스트. 간단하게 테스트라고만 할까요? 는 생성자. 그렇죠? 생성자. 우리는 클래스 만들 때 생성자를 만들지 않았어요. 클래스를 만들 때 생성자를 만들진 않고 변수들과 메서드만 선언을 했지만 이런 경우에 자바 컴파일러는 무엇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파라미터가 아무것도 없는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어줘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이 밑에서 이제 테스트의 멤버를 사용하기 위해서요. 테스트의 멤버를 사용하기 위해서 테스트 점하고 해보세요. 테스트 점.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목록을 보세요. 패키지 변수, 프로텍티드 변수, 퍼블릭 변수가 보이는데 뭐가 안 보여요? 프라이빗 변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 권한을 모르고 있더라도 이클립스만 딱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점을 사용했을 때, 참조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거기에서 보이는 것들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접근하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예요. 나한테 보여지는 것만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메인한테 보여지는 거는 이 액세스 테스트가 메인한테 공개한 것은 패키지 레벨을 공개를 했고 프로텍티드 레벨의 필드를 공개를 했고 퍼블릭 레벨의 필드를 공개를 한 거예요. 하지만 무엇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프라이빗. 나만 쓰겠다. 이거는 공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프라이빗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든 메서드 중에서 print all fields라고 하는 거 있죠. print all fields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메서드 만들 때 앞에 수식어 뭐 붙였어요? public이라고 붙였잖아요. 그죠? public이라고 붙였는데 public이라고 붙였기 때문에 얘네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은 우리가 만든 메서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메서드가 아니니까 지금은 얘네들은 모르셔도 좋아요. 얘네들은 상속을 하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점 해보시면 이건 주석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테스트 3조 변수 테스트 다음에 3조 연산자 점이죠. 점 쉽게 얘기해서 를 사용했을 때 이클립스가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있냐면 패키지 필드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필드를 보여주고 있고 퍼블릭 필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퍼블릭 메서드도 보여주고 있죠. 퍼블릭 메서드 print all이라고 하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클래스가 있는 위치를 보면 클래스가 있는 위치를 보면 액세스라고 하는 것과 모디파이어라고 하는 클래스가 테스트 클래스와 메인 클래스가 전부 다 같은 패키지에 묶여 있죠. 그러니까 같은 폴더 안에 있잖아요. 같은 패키지 안에 묶여 있어요. 같은 패키지 안에 묶여 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사용 가능한 거예요. 패키지 레벨은 어떻게 선언하시는 거냐면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같은 패키지 안에서 공개를 하겠다. 같은 패키지 안에서 공개하겠다.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프로텍티드는 두 가지 중에 하나기만 하면 돼요. 같은 패키지에 있거나 상속을 받거나. 지금은 같은 패키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같은 패키지에 있으니까 보여요. 프로텍티드가. 그리고 퍼블릭은 공개가 되어 있죠. 공개가 되어 있죠. 어디에서나 공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메서드도 보이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 전부 다 뭐라고 써드렸냐면 직접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직접이란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점을 썼을 때 직접 보인다는 얘기예요. 점을 썼을 때. 근데 간접적으로는 접근 가능해요. 프라이빗이든 간접적으로는 접근 가능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테스트에서 점을 쓰시고요. 우리 print all field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 보세요. 이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을 하면 테스트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private field, 패키지 필드, protected field, public field 모든 변수의 값을 읽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읽어오는 거는 안 되지만, 그쵸? 점 해가지고 테스트 점 해서 프라이빗 변수의 값을 직접 가져오는 건 안 되지만 퍼블릭 메서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서드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나한테 좀 보여줘 라고 기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감춰버리고요. 밖에는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프라이빗 변수는 밖에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름으로 변수가 만들어져 있는지 만들어져 있지 않은지 감춰져 있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가 메서드를 사용해 보면 그때서야 변수가 하나가 있네 라고 하는 게 그때서야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차이점이에요. 되셨습니까? 이거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얘네들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데이터들을 함부로 외부에서 바꿀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들을 프라이빗으로 감춰두고요. 변수들을 프라이빗으로 감춰두고 퍼블릭 그 변수를 접근할 수 있는 퍼블릭 메서드를 제공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퍼블릭 메서드가 있으니까 얘네들을 읽어올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런 퍼블릭 메서드까지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은 영원히 외부에는 노출이 되지 않아요. 노출되지 않으니까 외부에서는 걔네들을 절대로 수정할 수가 없어요. 생성자 안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그 퍼블릭 이거는 보기만 하세요. 이렇게 하고서 프라이빗 필드를 1, 2, 3 이렇게 수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디폴트 생성자는 모든 값들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특별히 내가 이거를 123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메서드에서 이 같은 클래스 안에 있는 다른 메서드에서 이 값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가능하겠죠. 근데 메인에서 얘를 볼 수는 있어요. 실행을 해서 얘가 123이라는 걸 볼 수는 있지만 얘의 값을 변경할 수는 있을까요? 변경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접근을 못하면 변경을 못하죠. 그런 용도로 이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그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좀 어려운 개념, 거기까지 들어가면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냥 그 외부로 감추고 싶은 데이터들이 있으면 프라이빗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거를 변경하게끔 하려면
퍼블릭 메서드를 제공해라. 예. 그리고 변경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퍼블릭 메서드를 제공하지 말아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없어요. 얘네들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클립스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점을 찍었을 때 보이는 것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보이는 거는 아예 사용조차 되지 않아요. 컴파일도 안 돼요. 아예 컴파일도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에 프라이빗 필드를 보여주세요. 이거 안 돼요. 에러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에러 메시지가? 억세스 테스트라고 하는 그 클래스에 프라이빗 필드라고 하는 게 없다가 아니에요. 없다가 아니라 not visible. 보이지 않는다. 나한테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visibility를 바꿔라. 가시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정도. 프라이빗으로 하지 말고 패키지로 바꿔라. 그러면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클래스니까 보여질 거다. 사용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내용이고요. getter나 setter를 만들어라. 이거는 퍼블릭 메서드를 만들어서 접근해라. 그런 얘기예요. getter와 setter 얘기도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석으로 남겨둘게요. 이게 에러가 나요. not visible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다른 거는 일단은 패키지 레벨도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패키지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모디파이어 1번까지 만들었죠. 자, 이번에는 패키지를 다시 만들게요. src 밑에서 new 패키지. 패키지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모디파이어 2번이라고 만들어주세요. add.java. 모디파이어 2번 이라고 만들어 주시고요. finish. 여기서는 메인만 만들게요. 메인만. 오른쪽 클릭 new 클래스. 그리고 modifier main 2번. 얘는 메인 메서드 있어야 돼요. 메인 메서드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자, 그리고 finish 하도록 하겠습니다. finish 하시고요. 자, 패키지가 달라요. 얘는 우리가 옆에 패키지 익스플로러 부분 보시면은요. 패키지 익스플로러 부분 보시면 우리가 테스트 클래스를 만든 거는 어디서 만들었냐면 모디파이어 1번이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작성하고 있는 메인 클래스는 모디파이어 2번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패키지에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dd.java.modifier 1번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패키지에 있는, 같은 패키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명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패키지에 있는 access test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하려면 변수 이름을 쓰죠. access test, 그죠? 컨트롤 스페이스. 닫히기 힘드니까, 타이핑 다 하기 힘드니까 컨트롤 스페이스. 이렇게 하면 뭔가 보여주는 게 있죠. 목록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거는 add.java.modifier 1번에 있는 access test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녀석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엔터. 그리고 테스트.
생성자 호출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성자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1번, 메인 1번하고 얘하고 차이점 아시겠어요? 똑같은 코드인데 메인 1번과 메인 2번의 차이. 자동 완성에 너무 길들여지셨죠, 여러분들. 메인 1번 보세요. 메인 1번을 보시면은요. 억세스 테스트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고 생성을 하는데 인포트 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억세스 테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임포트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임포트하는 거 없어요. 그죠? 메인 2번 보세요. 메인 2번을 보시면 똑같은 클래스고 똑같은 코드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임포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패키지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패키지가 달라서. 1번은 자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이 패키지 선언문이에요. 나는 어디에 있다. 지금 그 만들고 있는 클래스는 어떤 폴더 밑에 있다, 어떤 패키지 밑에 있다라고 패키지가 선언이 되니까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는 임포트문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만든 메인 클래스는 모디파이어 2번이라고 하는 다른 패키지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객체를 생성하는데 모디파이어 1번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를 가져다가 객체를 선언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임포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랜덤 사용할 때 볼까요? 랜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에러 나죠. 그렇죠? 랜덤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같은 패키지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JDK가 만들어준 거지 우리가 우리 패키지 안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 하고서 뭐 했어요? 임포트 했죠. JDK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 안에서 util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랜덤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임포트를 한 거죠. 그래야 얘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아시겠습니까? 네, 요거 정리해 드릴게요. 요거를 정리해 드리면 랜덤은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임포트 문장을 직접 손으로 작성한 적이 별로 없고요. 다 컨트롤 스페이스라고 하는 단축키, 이클립스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동 완성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그냥 넘어갔었던 부분이에요. 넘어갔었던 부분인데 우리가 클래스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할 때는요.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은 임포트문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묶여 있는 거죠. 같은 이름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모디파이어 1번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니네는 같은 멤버야 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임포트문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패키지에 있어요. 그게 JDK가 됐든 뭐 아니면 어떤 우리가 만든 패키지가 됐든 아니면 다른 개발자가 만들어준 패키지가 됐든 다른 패키지에 있으면 임포트문을 쓰거나 full name을 써야만 돼요.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는 임포트문 없이 변수 선언할 때 클래스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1번 패키지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1번 패키지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는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로
변수를 선언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써야 돼요. import 문을 작성하고 클래스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는 import 문을 작성하지 않을 때에는 패키지를 포함한 클래스의 풀 네임으로 변수를 선언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1번 또는 2번이에요. 1번 또는 2번. 1번 또는 2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임포트를 안 쓸 거다 이거예요. 임포트를 안 쓸 거다. 그러면 이게 당장 에러가 나요. 같은 패키지에 없으니까. 이게 당장 에러가 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뭐라 그랬어요? 패키지를 포함한 풀네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azure.java.modifier 2번이죠. 여기에 있는 access 테스트. 이렇게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요. azure.java.modifier 2번. 이러면 잠시만요. 2번이 아니라 1번이죠. 제가 착각했어요. 그죠? 착각했어요. 지금 있는 게 2번이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azure.java.modifier 1번 밑에 있는 access test라고 하는 클래스로 변수를 선언하고 생성자도 azure.java.modifier 1번 밑에 있는 access test라고 하는 생성자를 불러서 객체를 만들어라. 이게 2번이에요. 어때요? 이렇게 쓰려니까 보기도 안 좋고 타이핑하기도 너무 힘들죠. 임포트문은 이거를 간단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access test를 부를 때에는 여기 있는 access test를 부르겠다라고 선언하는 그게 임포트문인 거예요. 이제 임포트문이 어떤 건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쓰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일종의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얘를 간단하게 요 뒤에 있는 이름만 가지고서 쓰겠다라고 하는 게 임포트문인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임포트문을 써버리면은요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거짓말한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는 변수 선언할 때 반드시 임포트문을 써야 된다?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들 써본 적 있어요? 사용해 본 적 있어요? 스트링, 이것도 클래스 아니에요? 클래스 이름이잖아요. 기본 타입은 불리언, 바이트, 숏, 인트, 롱, 캐릭터, 플롯, 더블 이렇게 8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나머지는 전부 다 클래스다. 그럼 어딘가에 패키지 안에, 어딘가에 폴더 안에 그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같은 패키지 아니잖아요, 스팀. 그죠? 같은 패키지 아니잖아요. 근데도 임포트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컨트롤 스페이스 이런 거 없죠? 없어요. 안 해요.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어제 사용했었던 거. 이거 기억나세요? 3.14 계산하려고 math.py 이렇게 썼던 거. math 사용할 때도 우리 임포트 안 했어요. 임포트 안 했죠. 걔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math나 스트링의 공통점이 있어요. 걔네들이 속해 있는 패키지 이름이 뭘까요? 화면에 보이죠? 패키지 이름?
클래스 이름 옆에 있는 게 패키지 이름이에요. 여기까지가 클래스 이름이고 뒤쪽에 있는 게 패키지 네임이에요. 스트링도 마찬가지고 매스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기 얘가 뭐냐면 java.lang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패키지의 모든 클래스는 임포트문 없이 사용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되는 거. 같은 패키지는 임포트문 없이 사용한다. 다른 패키지에 있으면 임포트를 사용하거나 플레임을 써라. 여기에 예외는 java.lang 패키지예요. 왜 그러냐면 그 패키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자바 랭귀지라고 하는 패키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클래스들만 모아놓은 패키지가 java.lang이에요. 그리고 이 java.lang 패키지의 클래스들의 가장 대표적인 예들을 보면 스트링 클래스. 너무나 정말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만큼이나 정말 자주 사용되고 필수적인 그런 요소란 말이에요.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근데 요거 만들 때마다 임포트 스트링 하기가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자바를 만드신 분이 java.lang 패키지에 있는 모든 클래스는 그냥 임포트가 자동으로 되도록 자바를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거고요. 그것 이외에 다른 클래스들은 같은 클래스에 있으면 임포트 없이, 그리고 다른 클래스에 있으면 임포트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포트문 안 하고 풀네임을 사용하도록 이것도 허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데이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데이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두 군데에 있어요. 이거 전부 다 JDK예요. 우리가 JDK 설치하면 같이 설치가 되는 패키지들 중에 일부인데 데이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는 일이 비슷한데 java.sql에 있는 데이트 클래스가 있고 java.util에 있는 데이트 클래스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임포트를 했어요.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뭐 D라고 선언을 했어요. D라고 선언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SQL 패키지에 있는 데이터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import java.sql.date 이렇게 임포트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가 왜 안 될까요? 그럼 밑에 있는 데이트가 util의 데이트인지 SQL의 데이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이트라고 하는 거를 임포트를 해버리면 다른 패키지에 있는 데이트를 임포트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같은 이름으로 서로 다른 패키지에 있다면 하나는 임포트를 해서 쓰면 되고 다른 나머지는 java.sql.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해서 쓰자. 그러면 모든 이름이 같더라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번하고 2번 두 가지 문법을 다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임포트를 하면 간단하게 쓸 수가 있고 임포트를 하지 않으면 복잡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문법을 만들어준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되셨습니까?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자, 좀 옆으로 조금 세긴 했는데요. 자, 여기서도 테스트 점 해보세요. 테스트 점. 네. 테스트 점을 했을 때 보여지는 내용만 확인을 할게요.
메인 1번에서 봤었던 내용하고 달라요. 그죠? 메인 2번에서는요. 보여지는 게 뭐만 보여지고 있죠? 퍼블릭 필드와 퍼블릭 메서드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안 보이는 거 너무나 당연해요. 프라이빗은 나만 보여주겠다.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주겠다가 프라이빗이니까. 그 다음에 수식어를 안 붙인 게 패키지라 그랬죠. 그렇죠? 패키지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한테만 보여주겠다는데 얘는 다른 패키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여지는 게 당연해요.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 프로텍티드도 같은 패키지에 있거나 상속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우리는 상속을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상속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결국 보이는 건 뭐밖에 안 보인다? 퍼블릭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변수도 퍼블릭 변수만 보이고요. 메서드도 퍼블릭 메서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JDK에 있는 많은 클래스들 가져다가 사용하잖아요. 사용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메서드들은 전부 다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는 메서드지 프라이빗이나 패키지나 혹은 프로텍티드로 선언되어 있는 메서드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퍼블릭만 볼 수 있는 거예요. JDK 안에. 근데 JDK 안에는 퍼블릭 메서드만 있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 메서드도 있어요. 네. 자, 여기서도 퀘스트점을 했을 때 보이는 멤버는 뭐만 보인다? 프라이빗 필드와 죄송합니다.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 필드와 그리고 퍼블릭 메서드만 보인다. 왜 그러냐면 다른 패키지에 있으니까. 네, 요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접근 권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접근 권한은 다른 클래스에서, 다른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멤버들을 보여줄 것이냐, 보여주지 않을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기 위한 수식어, 말 그대로 수식을 해주는 수식어다.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프라이빗과 퍼블릭. 프라이빗은 나만 사용하겠다. 퍼블릭은 누구에게나 공개를 하겠다. 그 다음에 패키지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것은 공개하겠다. 다른 패키지는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변수나 메서드가 프라이빗이나 패키지 혹은 프로텍티드라고 선언되어 있더라도요. 퍼블릭 메서드를 이용하면 여기서처럼 퍼블릭 메서드를 이용하면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는 접근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보는 것만, 읽어오는 것만 가능하거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접근은 가능합니다. 어디서든지. 퍼블릭을 이용했을 때. 질문 있으신가요? 자꾸 시간이 계속 이렇게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 같네요. 질문 있으세요?